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세종의 한 고등학교 교원평가에서 일부 학생들이 여교사들에게 성희롱성 글을 작성해 논란이 됐는데요. 문제가 된 학생 평가 외에 학부모가 하는 교원평가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대상 교원평가 문항입니다. 수업 진행에 대한 평가는 물론 교육 여건 개선에서 시설 관리, 예산 문제까지 학부모들이 알기 어려운 분야를 고루 묻습니다. 평가 대상도 담임은 물론 교과목 교사와 교장, 교감, 보건교사까지 7, 8명은 좋게 됩니다. 잘 뵐 수 없으셨던 그런 교감 선생님도 계셨고 한 번도 못 뵀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은 제 평가가 이제 그걸로 반영이 된다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평가를 좀 그거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리 없습니다. 이번 성희롱 글 피해처럼 평가 결과를 받아보는 교사들 역시 인신 모욕성 글 등에 상처받기 일쑤입니다. 언제든지 굉장히 심한 말들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런 케이스를 목격했기 때문에 막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교원 평가는 1년에 한 번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교육계에선 욕설이나 성희롱 필터링 등 안전장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익명에 기댄 서술형 평가의 문제가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전문가들도 교원의 능력 개발이라는 교육부의 취지에 맞으려면 근거를 갖고 평가할 수 있도록 대상을 제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접촉이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정보가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야지 그게 성립이 안 되면 저는 그런 집단까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종경찰청은 이번 사안을 중대한 사항으로 보고 피해 신고를 접수한 세종 남부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경찰이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따른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그제 열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비조합원 등에 대한 보복 우려나 피해에 대해서는 전담 수사팀을 통해 반드시 사법 처리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또 화물운송보호 기동단속팀 운영 등 경찰력을 동원해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따른 피해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가 충청권이 공동 유치한 2027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조성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최민호 시장과 상병원 시의회 의장은 최근 만나 육상과 탁구 등 일부 종목과 대회 폐막식 등이 열리는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당을 떠나 정부 부처를 설득하고 국비 확보에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세종시는 대평동 일대 18만 4천여 제곱미터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3,995억 원을 들여 2만 5천석 규모의 주 경기장을 비롯해 실내 체육관, 실내 수영장 등을 갖춘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 노인의 실종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종을 예방하기보다는 실종자를 서둘러 찾기 위한 수색에 대책이 치중됐는데요. 치매 노인의 실종을 예방하는 배회 감지기가 있지만 보급률은 매우 저조합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60대 치매 환자가 들것에 실려 구조됩니다. 한밤중에 요양원에서 사라졌다가 경찰과 소방이 7시간 30분 동안 수색한 끝에 인근 계곡에서 무사히 발견된 겁니다. 충남소방본부는 치매 노인의 실종 사례를 분석하고 드론 등의 장비를 이용한 수색 체계를 도입해 평균 수색 시간을 기존보다 3분의 1가량 줄였습니다. 하지만 실종 사고는 계속 늘어 올해 충남에서는 한 달 평균 10명 넘는 치매 노인이 실종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보급한 손목시계 형태의 치매 노인 배회 감지기입니다. GPS가 탑재돼 사용자의 위치를 언제든 알 수 있고 설정한 구역을 벗어나면 보호자와 소방서, 치매센터 등에 알립니다.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치매 노인 환자분들을 24시간 동안 이렇게 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종사고 예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치매 노인 배회 감지기는 5년 전부터 보급됐지만 현재 널리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충남의 장비 보급률은 2.5%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령층 입장에서 수십만 원이 드는 비용과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부담된다는 이유입니다. 스마트 기계다 보니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서는 좀 관리하기가 좀 힘들고 이런 면이 있어서 신청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충남도는 도내 치매 안심센터 16곳에서 배회 감지기를 통합 관리해 효율성을 높이고 단말기 비용과 통신 요금을 지원해 배회 감지기의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8월 말부터 한 달여 동안 24개 공공기관을 감사했고 이달 안에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감사 결과를 최종 보고하고 각 기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김 지사는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공공기관 구조 조정과 통폐합을 염두에 두고 기관 경영평가와 진단을 주문했습니다. 이장호 대전시장이 올해 마지막 확대 간부 회의에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시장은 사업비가 1조 6천억 원으로 급증한 트램을 놓고는 전임 시장이 지난 4년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예산을 요청하는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성복합터미널 하나 세우는데 왜 15년 이상 걸리는지 모르겠다며 그동안 정책을 보좌한 간부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질책했으며 장대교차로 입체와 변경을 언급하며 지난 6개월은 전임 시장 사업을 정리하느라 시간이 다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서구의회 최규 의원이 정례회 기간 중 월드컵 관람을 위해 카타르에 다녀온 것과 관련해 서구의회와 윤리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최 의원이 월드컵 직관을 누설한 사람을 색출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누구와 함께 누구의 비용으로 갔는지 또 카타르에서 월드컵 관람회에 무엇을 했는지부터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라고 꼬집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됐죠. 그런데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는 종이 빨대는 쉽게 눅눅해져 사용이 불편했는데요. 눅눅해지지 않고 100% 분해되는 친환경 종이 빨대가 개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흔히 쓰는 종이 빨대는 코팅제가 균일하게 입혀지지 않고 분해가 어려워 쉽게 눅눅해지고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체제인 옥수수 플라스틱 빨대는 해양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쌀 빨대는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과 서강대 공동연구팀이 100% 생분해되면서도 대량 생산이 쉬운 친환경 종이 빨대를 개발했습니다. 합성된 생분해 플라스틱에 나무 성분인 셀룰로스 나노크리스탈을 첨가해 코팅 물질을 만든 뒤 종이 빨대에 단단하고 균일하게 붙이는 데 성공한 겁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물성을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종이와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이를 강하게 결합시키는 연결체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이 종이 빨대를 80도씨의 더운 물에 5분간 담가보니 옥수수 전분이나 일반 종이 빨대와 달리 쉽게 눅눅해지지 않았습니다. 탄산 음료에 넣으니 탄산 발생도 극히 적었습니다. 표면이 고르게 코팅됐다는 얘기입니다. 바닷물 실험에서도 새 종이 빨대의 생분해가 빠르게 진전돼 60일 동안 무게의 50%가 감소했고 120일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종이 제품을 수분에 강하게 만들면서 생분해 속도를 촉진시키는 기술이므로 종이 빨대뿐만 아니라 종이 식기, 종이컵, 종이박스 등의 제품에 널리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에 실렸고 연구팀은 국내외 카페 프랜차이즈 기업과 대량 생산, 상용화를 위한 협업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민선익이 대전시 체육회장 선거가 3년 만에 같은 후보들 간의 재대결로 치러집니다. 이승찬 현 대전시 체육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에 추진해오던 체육발전기금 조성, 체육 인프라 확충,
유소년 선수 발굴 등을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며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시 체육회장 선거 후보로 이승찬 현 회장과 손영화 학교법인 행촌학원 이사장이 등록하면서 지난 2020년 민선 1기 선거처럼 같은 후보들 간의 재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충남도연맹이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보장과 충남도의 농민 지원책을 요구했습니다. 농민들은 생산비가 폭등하고 있지만 충남도는 아무런 지원책이 없다며 밥 한 공기에 쌀값 300원을 보장하고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여성농민 행복바우처의 확대 시행을 주장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가 숨진 고 김용균 씨 4주기를 맞아 어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현장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어도 노동 현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반노동자 정책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김용균 4주기 추모위원회는 오늘 10일까지 추모 주간을 운영합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충청 지역 보건업 제조업 사업장 45곳을 조사해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275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근로기준법 위반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참여법 위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근로자 244명은 연장 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최저임금 등 1억 1천여만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대전고용노동청이 이번 조사 기간 근로자 2,7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3.1%가 최근 6개월간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와 지역대학, 산업기관 단체가 지방대학과 지역균형 인재 육성 지원협의회 협의를 열고 내년 지역대학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해 10개 과제 39개 사업에 1,037억 원을 투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 24개 대학의 미래 이동수단과 소재 부품 장비, 정보통신 기술개발과 신사업 발굴 사업에 567억 7천만 원이 투입되고 대학 캠퍼스 첨단 산단 조성 사업과 맞춤형 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지원 사업 등에도 각각 40억 원 넘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천안과 아산 지역 11개 대학, 10개 외국인 투자기업과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대학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나 강좌를 개설하고 기업은 채용 과정에서 지역 인재를 우대하고 직무 실습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지역 대학 기업과 상생 발전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꾸려 협력 사업을 발굴할 방침입니다. 세종에서 부강면과 조치원 일부가 다른 지역보다 초미세먼지가 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지역 맞춤형 초미세먼지 원인 진단 연구를 실시한 결과 세종은 1월에서 3월과 11월에서 12월 오전 10시쯤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고 오후 4시를 전후해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부강면과 일본 국도가 관통하고 주변 지자체에 영향이 있는 조치원 일부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았습니다. 지난해 세종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는 절반 이상이 농업부문 암모니아에서 비롯됐고 자동차 등 이동 오염원과 영농 부산물 연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가 12구 참사와 같이 많은 사람이 몰리는 다중인파 밀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축제 행사장의 안전관리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세부 기준은 인파 흐름의 정황을 파악하는 경계 설정과 행사장 안전사고 대비 집중구역, 안전사고 대비 대피와 분산로 등 안전확보 수단 기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계단과 골목길, 대피 분산로의 안전요원 배치와 안전공간 확보 기준도 마련했으며 특정 지역의 실시간 인파 밀집도 예측 시스템을 내년 7월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 수요일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